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전쟁이었죠. 보통 이제 사라예보에서 총성 2발, 이걸로 시작했다고 많이들 아시는데, 네,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원인들이 숨어 있었고, 또 전쟁의 실상,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그렇죠.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 이게 분명 직접적인 계기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이건 이미 막 끓어오르고 있던 유럽의 화약고, 특히 발칸반도의 갈등에 그냥 불을 붙인 것뿐이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더 근본적인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역시 19세기 말 통일 이후에 급격히 힘을 키운 독일의 존재가 중요해요. 아, 독일? 네, 다른 열강들에 비해 식민지 경쟁에서는 좀 뒤처졌었죠. 그래서 식민지 대신 화학, 이런 구호까지 내걸면서 과학기술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정말 대단했죠.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거의 30%가 독일인이었다고 하니까. 네,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정학적인 위치였어요.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고 동쪽에는 또 러시아가 버티고 있었잖아요. 양쪽 다 육군 강대국이죠. 네, 그렇죠. 거기다 바다 건너 영국 해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 지도부는 우리가 통일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한테 계속 견지당하고 분열 시도를 겪어왔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어요. 강대국이 되고 싶다는 열망과 동시에 또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공존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강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그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꼈을 거고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유럽 국가들이 서로 막 비밀 동맹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한 편 먹고, 네, 삼국 협상이죠.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또 다른 편, 삼국 동맹. 근데 이게 원래는 서로 견제해서 전쟁 막으려고 만든 거라면서요? 그렇죠. 처음에는 방어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니까 연쇄적으로 그냥 다들 전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뭐랄까 도미노 같은 역할을 해버린 거죠. 건드리면 터지는 그런 임계철선이 되어버린 거네요. 네. 특히 독일은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양면 전쟁에 대비해서 아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슐리펜 계획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슐리펜 계획. 이게 정말 대담한 계획이었는데요. 동부 전선에는 최소 병력만 남겨서 러시아를 일단 막아두고 네. 그 사이에 주력 부대가 처음 계획에는 거의 87%였죠. 이 주력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그냥 뚫고 지나가서 프랑스를 아주 빠르게 격파한다. 와, 벨기에를 통과해서요? 네. 그리고 나서 병력을 다시 동부로 신속하게 이동시켜서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정말 정교하고 치밀한 구상이었습니다. 이걸 실행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겠는데요. 그렇죠. 예비군까지 다 동원해야 했고요. 철도 수송 능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어떤 시스템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자료에 나온 일화가 참 재밌던데요. 이 계획이 워낙 그 수학적인 계산이랑 실행 능력이 중요해서 네.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이 야전 지휘관이 되는 게 아니라 철도청 같은 데 가서 평생 기차 시간표만 짜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농담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네. 그만큼 치밀함과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겠죠. 물론 농담이었겠지만요. 근데 그렇게 공들인 계획도 현실에서는 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계획대로 안 됐군요. 네. 후임자인 몰트케가 계획을 약간 소극적으로 수정을 했고요. 병력 비율을 한 3대 7 정도로. 더 결정적으로는 러시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군대를 동원했어요. 아, 그게 문제였군요. 네. 계획의 기본 전제가 흔들린 거죠. 물론 동부전선에서는 타넨베르크 전투 같은 경우 러시아군 암호 해독에 성공하거나 또 지휘관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점, 호프만 중령 회고록에도 나오죠. 를 이용해서 수적으로 불리한 데도 이기기도 했습니다. 독일군의 조직력이랄까 그런 걸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서부전선이었군요. 그렇죠. 서부전선에서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참호전의 교착 상태가 시작된 거죠. 전쟁 금방 끝날 줄 알고 다들 웃으면서 갔다고 하던데요, 젊은이들이. 네, 양측 모두 그렇게 낙관했죠. 몇 달이면 끝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관총과 철조망 같은 방어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공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 끔찍한 참호전. 네, 솜 전투나 파샹달 전투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는데도 전선은 고작 몇 킬로미터 움직이는 데 그쳤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영상 자료에서 이걸 진흙탕 지옥이라고 표현하던데 정말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참호가 물구덩이가 되는데 포탄 구덩이에 고인 흙탕물에 병사들이 빠져서 익사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아, 또 늘 축축하고 차가운 참호 속에서 지내다 보니 발이 썩어 들어가는 참호족이라는 병에 시달리고 시체를 파먹는 쥐들과 싸우는 건 일상이었답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네요.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병이나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니. 네, 그 참상을 짐작하기 어렵죠. 오늘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제국주의적인 야심들, 또 복잡하게 얽힌 동맹관계, 군사기술의 발달,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도자들의 오판,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전쟁 초반에는 다들 금방 끝날 거라고 낙관했는데 산업화된 전쟁이 가져온 그 참호전의 실상은 너무나 참혹했다는 거. 그 간극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수백 년간 견제받던 독일의 어떤 야심, 또 방어하려고 만든 동맹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온 아이러니, 그리고 그렇게 정교하게 짰던 슐리펜 계획 같은 것들도 결국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서 좌절되는 모습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계획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이 자료들이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과 또 인간의 어떤 오만함, 오판이 만났을 때 얼마나 의도치 않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날의 어떤 국제 관계나 여러 사회 문제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비슷한 위험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